오늘 리뷰할 책은 문학동네에서 보내주신 핵전쟁 시나리오 24분, 핵전쟁으로 인류가 종말하기까지입니다. 10월 29일에 올린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리뷰 영상을 보신 문학동네 직원분께서 리뷰 내용이 문학동네에서 출판한 책과 흡사하고 연관성이 깊다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출판사 제휴나 협찬이 아니기에 리뷰 의미는 없지만 내용이 너무 좋아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저자가 모은 자료에 근거한 핵전쟁 재현 가능성과 인류 문명에 일어날 대재앙의 결과를 냉정하게 예측합니다. 책은 프롤로그와 5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인 빌드업은 미국의 핵전쟁 전략 개발사를 다루며 2부부터 4부까지는 핵미사일 발사 후 24분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줍니다. 5부에서는 핵전쟁이 발발한 후 지구와 인류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말해줍니다. 프롤로그에서는 핵폭탄의 위력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1메가톤급 열핵폭탄이 펜타곤에 떨어지면 1억 도가 넘는 불덩어리가 몇 초 만에 지름 1.7km로 확산됩니다. 펜타곤에서 일하는 2만 7천 명은 증발합니다. 몇 킬로 이내의 수십만 명은 3도 화상을 입고 2분이 지나가기도 전에 100만 명 이상이 죽죠. 20km 떨어진 시민도 초속 100m가 넘는 폭풍과 화재의 습격을 받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핵탄두 하나의 위력이 이 정도인데 동시다발적으로 핵탄두 수백 개가 떨어진다면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단연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핵전쟁 계획 발전사를 설명합니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핵전쟁에 대비해서 막대한 돈을 소모하며 선제 공격을 받고 국민 대부분이 희생돼도 정부가 제 기능을 하는 이상적 핵전쟁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그 생각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전략 수립 과정을 보면 적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공포심을 유발해서 핵전쟁과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는 점을 확인 가능한데요. 특히 이 과정에 이윤이 걸린 군산복합체들과 군부 강경파들이 다수 참여합니다. 미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계속 늘린 결과는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과학자 클라우스 폭스가 핵폭탄 청사진을 소련에 넘겨서 미소 핵무기 경쟁이 급속도로 증가했으니까요. 그 결과 1967년 미국 보유 핵무기 수는 무려 31,255기였는데 핵무기 개발론자들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핵억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냅니다. 한 발만 떨어져도 핵전쟁이 시작되는데 도대체 뭘 억제하겠다는 건가요? 1960년대에 미국 6회공군이 각각 통제하던 핵전쟁 계획은 단일 통합작전 계획으로 합쳐집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이 선제 핵공격을 할 경우 1시간 동안 2억 7,500만 명이 죽고 6개월간 방사능 각진으로 3억 명 이상이 죽습니다. 소련의 반격으로 죽을 미국민 1억 명과 방사능 낙진으로 죽을 북남미 사람들 1억 명은 제외된 수치입니다. 당시 세계 인구 30억 명의 26%가 6개월 안에 사라진다는 의미인데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었던 걸까요? 어느 날 새벽 4시 북한의 이동용 발사 차량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36,000km 상공에 있는 미국 국방부 시버스 위성이 배기가스 불꽃을 발견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이 정보는 콜로라도주, 워싱턴 DC, 네브래스카주에 있는 핵사령부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발사 30초 후에 핵미사일 목표가 미국 동부 어딘가로 밝혀집니다. 60초 후에는 네브래스카주 오퍼트 공군기지 지하의 전략사령부가 바빠집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에 도착한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 합참부의장은 대통령에게 핵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립니다. 대통령은 적절한 대처 방안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시간도 정보도 너무 부족하니까요. 발사 5분 후 버지니아주 미사일 방어국 지휘본부가 핵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요격 시스템은 총 44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속 22,500km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시속 32,000km로 날아가서 맞춰야 합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인 거죠. 게다가
핵미사일은 요격 시도를 방해하는 유인체까지 방출합니다. 화성 17호에는 최대 5개의 유인체가 있는데 1, 2초 사이에 이들을 분간해서 요격 가능할까요? 저라면 차라리 로또 맞을 확률에 걸겠습니다. 발사 7분 후 요격미사일 2기가 발사되지만 2번의 요격 시도 모두 실패하면서 핵미사일을 막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발사 11분 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전략사령부 사령관의 대응 방안이 부딪힙니다. 군부는 즉시 반격을 주장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확정이 될 뿐이라며 반대합니다. 발사 14분 후에는 비밀경호국 특수부대원들이 나타나서 대통령을 대피시킵니다. 발사 16분 후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확인됩니다. 핵미사일 한 발은 실수일 수 있지만 2발은 실수가 아닙니다. 핵전쟁이 일어난 거죠. 대통령 계승자 서열 6위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핵미사일을 피해 펜타곤을 떠납니다. 발사 19분 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으로 확인된 SLBM은 마하 6의 속도로 네바다주 디아블로 캐니언 핵발전소로 날아가서 인근을 초토화시키며 원자로 노심을 녹입니다. 발사 23분 후 대통령은 마린원 헬기를 타고 이륙합니다. 두 번째 핵미사일 타격 소식에 대통령은 핵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립니다. 북한의 82곳 목표를 향해서 50기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릅니다. 기지 인근에 거주하는 러시아 스파이가 이 모습을 보고 모스크바에 전화합니다. ICBM이 발사됐습니다. 디아블로 캐니언 핵발전소가 파괴되면서 캘리포니아주 전력망이 붕괴됩니다. 컴퓨터 서버와 저장 시스템들이 꺼지면서 SNS가 불통됩니다.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리면서 치명적인 독성 낙진으로 변합니다. 발사 26분 후 모스크바는 이 상황을 알고 러시아 대통령을 찾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에도 핵미사일 조기 탐지를 위한 시스템 툰드라가 있는데요. 툰드라 시스템은 미사일 배기불꽃과 배기가스를 햇빛, 구름과 자주 온도합니다. 툰드라의 정보 오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거죠. 발사 28분 후 화성 17호가 폭발하며 충격파가 퍼집니다. 폭심 온도는 1억 도까지 올라가고 태양보다 1000배나 밝은 빛이 주변을 밝힙니다. 지름 14km 이내 건물은 모두 무너지고 사람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충격파에 찢겨나갑니다. 모스크바 남쪽 위성 통제센터는 미국에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탐지합니다. 툰드라 시스템의 오류로 미국 핵미사일 수가 2배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위성 통제센터 지휘관은 모스크바에 보고합니다. 미국인들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발사 37분 후 태평양 모초에 잠수해 있는 USS 네브래스카호가 트라이던트2 미사일 8기를 발사합니다. 각 노지권에는 4기의 핵탄두가 있으므로 이들은 32곳의 북한 표적을 타격합니다. 발사 38분 후 국방장관은 모스크바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과의 통화를 요구하지만 러시아 장군은 미국 대통령이 전화해야 한다며 끊어버립니다. 발사 39분 후 유럽 나토도 바빠집니다.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나토 조항을 근거로 미국이 배치한 100기의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사 40분 30초 후에 중국 국경에 인접한 북한 회종리 미사일 기지에서 트럭에 실린 화성 17호 ICBM이 세 번째로 발사됩니다. 발사 43분 후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핵미사일에 대한 반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는 2003년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 제조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침략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떤 통화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정적입니다. 잠시 후 러시아 전역의 ICBM 기지에서 1000발의 핵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미국 조기경보위성단이 발사 사실을 발견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사 48분 후 베링해 인근과 대서양 바닷속 러시아 잠수함에서 미국 본토와 유럽의 나토 주요 목표를 향해 192기의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미국은 러시아 핵미사일이 도달하기 전에 모든 핵전력을 발사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핵전쟁에는 항복이 없거든요.
미국 전역 발사기지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되고 공군기지에서는 B-52 폭격기와 B-2 폭격기가 이륙합니다. 바닷속의 미국 핵 잠수함들도 일제히 핵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유럽 나토 공군기지에서도 폭격기가 이륙합니다. 발사 52분 후 미국 잠수함에서 발사한 핵미사일이 평양에 떨어지면서 시민 300만 명이 증발합니다. 평양에 떨어진 W-88 탄두는 히로시마 핵폭탄보다 무려 30배나 강력한 455킬로톤입니다. 같은 시간에 북한 곳곳에 떨어진 82기의 핵탄두가 수백만 명을 지워버립니다. 그중 중국과 인접한 표적에 떨어진 핵탄두로 인해서 단둥 시민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치면서 핵탄두 410기를 보유한 중국이 핵전쟁에 참여합니다. 발사 52분 후 평양이 초토화되었지만 북한 지도자는 핵공격에도 안전한 백두산 지하 580m 벙커에 있습니다. 그는 비장의 한 수로 미국에 치명타를 날릴 생각입니다. 그 전에 화학무기를 탑재한 1만 발의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서울, 오산 공군기지 등으로 발사합니다. 이 공격으로 서울 인구 25%가 사망하고 2배 이상의 부상자가 식물인간이 될 것입니다. 발사 55분 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상공 480km 지점을 지나던 북한 정찰용 위성이 폭발합니다. 이 위성은 전자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슈퍼 EMP 무기였습니다. 미국 서부, 동부, 텍사스 전력 공급망이 파괴되며 미국 전력 발전소와 변전소, 발전기 수만 개를 비롯한 송전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미국의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수집 시스템도 파괴되면서 미국 전역의 기계 제어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발사 57분 후 러시아 잠수함에서 발사한 핵미사일이 미국 전략사령부와 주요 목표를 타격합니다. 발사 58분 후 북극해의 러시아 잠수함에서 발사한 핵미사일들이 나토 기지들을 파괴합니다. 1분 후 미국 핵잠수함 미사일들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발사 72분 후 1차 핵공격으로 초토화된 미국을 러시아 본토에서 발사한 1000기의 핵탄두가 끝장냅니다. 이 공격으로 미국인 대부분은 사망합니다. 벙커나 항공기, 잠수함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연료가 닿을 때까지 맴돌다 지상으로 나와서 죽은 자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방사능 낙진이 태양빛을 막으면서 지구온도는 3도 정도 내려가고 생존자들은 추위, 기아와 더불어 방사능 중독과도 싸워야 합니다. 핵겨울이 지나가면 뜨거운 자외선이 쏟아집니다. 핵폭발 시 오존층의 절반 이상을 파괴해서 자외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햇빛은 얼어붙은 시신 수백만 구를 녹이며 병원균과 전염병을 지구 전역으로 퍼뜨립니다. 인간이 현대 문명을 이룩하는데 12,000년이 걸렸지만 원래대로 돌리는 데에는 5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핵억지 전략은 터무니없으며 결코 실현될 수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핵무기야말로 인류 모두의 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도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에이 이거 영화잖아 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1983년에 러시아의 툰드라 시스템이 미국 핵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고 알렸을 때 담당 지휘관 페트로프 중령은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때 보고가 들어갔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영화와 책의 소재는 같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화는 핵 공격 직전 20여 분 동안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정치 스릴러입니다. 책은 실제 자료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추적합니다. 영화는 누가 쏘았는지 모르는 핵미사일을 탐지한 후 착탄까지의 시간을 여러 관계자들의 시점으로 보여주지만 폭발 이후는 생략합니다. 책은 핵미사일 발사국을 북한으로 특정하고 72분 동안 핵미사일 한 발이 어떻게 핵전쟁으로 확산되는지 보여줍니다. 핵미사일 발사 전후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폭발의 파괴력과 피해, 몇 년 이후까지도 묘사합니다. 체험 방식도 차이가 있는데요. 영화는 다큐 스타일 촬영을 통해서 관객을 상황실 안에 집어넣고 공포와 압박감, 불확실성을 체험하게 합니다. 소수 결정권자들의 당황스러운 표정과
우왕좌왕하는 행동을 통해서 긴박감을 주는 건 영화가 더 낫습니다. 책은 문학적 장면 묘사와 데이터, 전문가 견해를 결합해 독자가 핵폭발 지점의 피해 상황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핵전쟁의 위기감을 극대화한 쪽은 책입니다. 두 가지를 다 보면 어디서 핵전쟁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전문가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겁니다. 흥미롭지만 살떨리게 겁났던 핵전쟁 시나리오 24분, 핵전쟁으로 인류가 종말하기까지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